해볼까요? 거기 오늘 우리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똑같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은 여기에 속도가 같이 들어가 있던가? 이 책이 속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던가요? 아, 그러네. 속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고정이 좀 풀어야 돼서요. 일단은 진짜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있으면 다 해버릴 것 같긴 한데. 네. 한 번만 더 하면 다 해버릴 것 같긴 하거든요. 거의 중요한 거는. 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근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지. 되게 빠르게 다 넘어가긴 했는데 이 방정식에서는 뭘 절대 구하지 않는다? 방정식에서는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똑같아.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 어디에 x축이 있어야. 어디에 x축이 있어야. 그치? 어디에 x축이 있어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x축이 있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이 3개냐, 2개냐, 하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정식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절대값 쉬운 문제라든지 2차저차 한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은 뭘 물어본다 그랬지? 부등식은 우리가 3차 부등식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강조를 했죠. 3차 부등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0보다 크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범위 제한이 필요하고 범위의 제한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3차 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범위의 제한이 필요하고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와. 그래서 극대값이 0보다 크다든지 극대값이 0보다 작다든지 극소값이 0보다 크다든지 극소값이 0보다 작다든지 이런 제한 조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문제를 보통 푼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많이 어렵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잠깐만 보시면 개념도 사실은 그래서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실근의 개수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나오는 형태의 가장 기본이 이해라고 했죠. 그래서 나오는 형태의 가장 기본이 이해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애들 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보다 빠르게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빨리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를 딱 보시고 너희들이 바로 하자마자 f'x 이렇게 그냥 때려버려야 돼. 그래서 3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따라서 얘가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3일 때 값을 빨리 찾아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4 0보다 크다가 중요하죠. 0보다 크다가 중요하죠. 3이 들어갔어 얼마야?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24가 되죠. 0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0보다 작다가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x축은 어디에 있겠냐? 밑에 있겠죠. 이렇게. 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 라고 우리가 보통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따뜻한 바람이 안 나와. 이 맛이 갔나? 응?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거 4차 함수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저기 나를 보면 이제 나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왔으면 자, 4차 함수인데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y축 대칭입니다. 우함수죠. 얘를 내가 gx라고 하게 되면 잘 보시면 4차, 2차 상수항 우함수입니다. 알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가 얼마일 거야? 0일 때일 거야. 그래서 0일 때 최대값을 갖고 양쪽에 두 개 중에서 높이가 똑같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러면 내가 얘하고 얘를 찾아내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찾아도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g'x를 하시면 4x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됩니다. 4x가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고 2가 되는 거죠. 딱 맞죠. 그래서 0일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때가 얼마냐면 16 마이너스 32 음수죠. 그래서 얘 음수입니다. 2일 때 이 값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x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 교점의 개수하고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서는 그냥 이 유형 하나, 부등식 유형 하나, 딸랑 2개 있어요. 거의 많이 나오지도 않긴 해. 근데 이제 딱 이 문제만 딸랑 나오진 않죠. 다 혼합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근의 판별할 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뭐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 얘는 중근을 갖는 거고 얘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었잖아. 내가 꼭 안 외워도 되는데 어차피 내가 그림을 아니까 꼭 안 외워도 된단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아, 얘 음수, 얘 양수 이렇게 나와야 돼 라는 걸 내가 아는데 또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딱 식으로 바로 풀고 싶을 때는 얘도 나쁘진 않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혀 모르진 않아도 되겠죠. 이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0보다 작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지금 말하는 건 3차 방정식 때 말하는 거야. 4차 방정식 아니고. 그래서 이 녀석도 그냥 기억만 살짝 해두면 됩니다. 만약에 살짝 그림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그림만 그려놔.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건 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번 그림, 얘가 2번 그림, 얘가 3번 그림.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그림 보면서 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식을 할 때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항 한다고 했죠. 뭘 이항해? 저 미지수를 이항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미지수가 이 가끔 이런 데 처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요 A가 여기에 있을 때가 있어. AX 플러스 1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X를 이항하더라도 엄청 복잡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놓고 풀어야 돼. 근데 그렇게 놓고 풀잖아? 그럼 이게 극값을 구할 때 너무 극값 구할 때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야. 어떤 다른 조건들이 더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상수항의 미지수가 있으면 싹 다 이항하는 거야. 무조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는 A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래서 f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A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미분을 할 때 f'x가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그림이 싹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얼마냐면 x가 1이 되고 여기가 x가 2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1을 넣어봐. 근데 1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0은 반드시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지난다고. 그러니까 저래야 편한 거야. 그림 그리기가. 0,0을 지나니까 그림 그리기 되게 편해. 생각보다. 뭐 대충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0이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물론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림 그려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물어볼 때 뭐 실근의 실근을 갖는데 양의 실근이 2개고 음의 실근이 하나고 이러면 X축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Y축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또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0,0 찍기는 이 그림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었죠. 그냥 얘를 온전히 그러니까 왼쪽에 놔둔 상태로 풀면 그게 저게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죠. A에 따라서. 그래서 못 움직이게 이렇게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얘만 찾아주면 되죠. 1일 때 이렇게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얼마니? 이건 알아야 돼. 왜냐면 개수 때문에 알아야 되죠. 1 넣으면 얼마니? 1, 14, 마구 5, 5네. 그 다음에 2 넣으면 얼마니? 8, 16,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12. 아니다.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나 잘못 그렸어? 야, 2 넣으면 음수 아니냐? 2 넣으면 음수가 아닌데? 4인데? 이게 더 밑에 있는데? 이씨. X축이 여기 있나 봐. X축이 여기 있나 봐. 이렇게. 알았죠? 젠장. 여기 4야. 그렇죠? 4야? 맞아? 4 맞냐? 아니, 산수 좀 해봐라. 왜 성질나게 산수가 안 맞냐?
x축 그린 다음에 할 거 그랬네. 참. 이렇게. 야, 4야? 4 맞지? 이렇게 됩니다. 답도 있어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아, 4하고 5가 있으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하고 4하고 5 사이에 있으면 세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내가 그림 잘못 그린 겁니다. 네, 저기 극소값이 4일 줄 몰랐지? 네, 이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게 2항에서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밑에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F'X하고 극값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한 번만 볼까요? 문제를 보시죠. 방정식의 제일 기본을 풀었습니다. 아직 부등식 안 넘어갔네요. 그래서 방정식 가장 기본을 풀었고 여기는 개념은 없어. 내가 내 누누이 말하는데 내가 진짜 미적분 할 때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개념은 끝났어. 더함보다 미분계수 할 때. 미분계수 할 때 개념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더함수를 구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끝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항함수의 더함수를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스킬로 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개념은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그 뒤에 개념은 없어 사실은. 그냥 다 옛날에 배웠던 거 써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F'X고요. 그 다음에 F'X면 우리가 뭘 그릴 수가 있더라? fx를 그릴 수가 있어. 그치? 음수, 양수,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싹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싹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게 우리한테는 fx입니다. 근데 야 잠깐 미안해. 잘못 그렸다. 미안해. 너무 대충 그렸다. 왜냐면 여기서 극값은 가져야 되잖아.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왠지 극값 왼쪽에서 가는 것처럼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뭐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이게 fx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그래도 우리한테 친절하게 알려줬어. f의 0이 1이라고. 여기가 1이래. 여기가 1이래. 그 다음에 f의 3이 3이라고 알려줬어. 3일일 때 여기가 3이라고 알려줬어. 땡큐하네. 미쳤나봐. 서로 다한 두 실근 어디야? 끝. 이렇게 샥. 그 다음 어디? 여기 샥. 이렇게 서로 다한 두 실근. 그렇죠. 그래서 y가 3일 때하고 y가 3일 때하고 y가 1일 때 서로 다한 두 점에서 만난다. 둘이 더하니까 4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의 3차 함수를 유추할 수 있는데 3차 함수 유추할 때 원래는 그래프에 이게 위아래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냥 이 개형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저기서 딱 점을 명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실근의 부. 여기 있다. 실근의 부 한번 봅시다. 아까 내가 뭐 실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둥 말아야 된다는 둥 했던 문제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내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문장을 해석하는 건 정말 쉬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a가 됩니다. 얘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잘 그리긴 해야 됩니다. f'x가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6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6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싹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냐면 2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 경우는 반드시 0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한 요 정도 있겠죠. f의 0이 0이니까 반드시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양의 실근 한 개만 이네. 잠깐만. 이것도 문장을 그걸 잘 봐야 돼. 양의 실근이 하나만 딸랑 있어야 돼. 나머지는 아예 근으로 있어도 안 돼. 양의 실근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건 외우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y는 얼마? a.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양의 실근이 딱 하나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극대값보다 크면 되겠네.
그럼 극대값보다 크면 되니까 극대값을 내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7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보다 크다. 크다야,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크다야. 그러니까 8이 답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X축, Y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빨랑빨랑 아는 게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죠. 됐죠? 잠깐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번에도 fx는 k 실근의 개수인데, 이번에는 4차 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문제 못 푸는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개형을 빨랑빨랑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도 보시면, x의 4제곱에다가 2x의 제곱에다가 는 k죠. 그래서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는 k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얼마가 되냐면 4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4x로 묶을 테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우함수가 맞나요? 이렇게 되죠. 뭐야, 너무 이쁘지 않은데? 우함수가 맞긴 하죠. 그래서 얘가 잠깐 그냥 그림 그려놓고 할게요. 우함수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바로바로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1이야. 근데 누가 보더라도 쟤가 0하고 0과 x의 제곱. 잠깐. 맞죠? 여기 중근 아니야? 중근? 여기 중근 같은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아니네? 바본가? 잠깐만. 0일 때 0이지? 멍청하네. 미안해. 여기죠? 생각이 짧았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죠.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값이 얼마로 같냐면 마이너스 1론과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네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Y는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가 되죠. 됐나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어제 너희들이 나 봤냐? 아니지? 와씨, 어제는 내가 안 피곤했거든? 근데 계속 졸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계속 졸려. 안 피곤해. 분명히 피곤한 건 아니야. 그 차이점 알아? 그러니까 몸이 막 어디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야. 막 엄청 피곤한 것도 아니야. 그냥 졸려. 계속 눈이 졸려. 말을 하는데 계속 졸려. 그래서 내가 요즘 그 산수 실수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졸리다 보니까 막 자꾸 뭐지 이러는. 근데 그 전날 잠을 좀 늦게 자긴 했잖아. 5시에 자고. 아니야, 근데 늦게 일어났어. 5시 한 반 정도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지? 12시 수업이었으니까 10시 50분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 정도 자잖아. 야, 그 정도 자야 돼. 알았지? 나보다 더 많이 자면. 지금 내가, 오늘은 좀 잤어. 너무 졸려가지고. 어제 3시 반에 자서 오늘 우리 수업했어야 되니까 10시에 일어났어. 10시에 딱 알람 맞춰서. 딱 일어나서 딱 맞추고 머리 화라락 감고 딱 나오면 10분이라 그랬지. 난 딱 그 루틴이 있어. 그래서 딱 그 50분 아니면 10시에 딱 일어나서 이게 옷이 다 세팅이 돼 있잖아. 이렇게 딱 걸려있단 말이야. 그대로. 그래서 그 귀찮아. 근데 맨날 이렇게 하니까 맨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놔두면 돼. 그럼 와이프가 알아서 빨아. 이게 오래돼서 야, 한 번에 싹 다 빨아 이렇게 내가 하거든. 근데 텀을 한 2번 정도 돌면 2주가 돼. 그러면 그냥 다 빨아버려 이렇게 하면 다시 와이프가 다 빨고 건조기에다 해가지고 딱 한단 말이야. 그럼 또 다시 입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나 이렇게 옷걸이에 이렇게 걸려 있어. 이대로 걸려 있어. 아니 그 세팅이 이대로 돼 있어서
입으면 그냥 끝나. 청바지는 청바지대로 그냥 이렇게 청바지만 저기 다 한 20벌 정도 있어. 한 20벌 정도 청바지가 저기 다 있어. 검정색, 좀 더 진한 색, 좀 더 하얀색. 그냥 다 청바지야. 난 딱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스킨로션 바르고 양말 신고 옷 입고 딱 나오면 20분 안에 나와. 집에 딱 일어나서 20분 안에 나와.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는 그렇게 안 하지. 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갑자기 누가 나한테 지금 어제 저녁에 빨리 잤냐고 또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맨날 늦게 잔다고 닥달하는 애가 있어. 얘가 있다고. 얘가 닥달하는 사람이 있어. 자, 보자.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네. 곡선이라고 표현해서 그런 거지 사실 곡선으로 남겨두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항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이것도 사실은 살짝 고민해. 나는 보통은 넘겨버리거든. 뭔 말이냐면 그냥 숫자도 싫어. 그래서 왼쪽에다 무조건 0,0 지나게. 나는 그렇게 푸는데 니들이 이걸 가끔 실수하더라고.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냥 여전히 A라고 생각하면서 풀어. A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A라고 생각하면서 풀어. 그래서 너희들은 되도록이면 넘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나는 얘를 원점 지나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해. 원점 지나게 하면 그림 그리기도 편하고 2차저차 하는 것들이 좀 편해서 그냥 원점 지나게 하고 난 얘로 판단해. A 플러스 1로. 근데 이제 니들이 그 잘 못하는 애들이면 상수항 놔두고 이항을 해. 알았지? 나는 그냥 전체 다 이항해. 그래서 F'X를 때리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가 2가 돼. 지금 우리한테 뭐 보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얼마냐면 0이야. 와, 좋아. 0일 때 0 바로 쓰죠.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가 되냐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너희들은 A가 더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A라고 해도 돼. 실수 안 하려면. 알았죠?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여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만 너희들은 봐서 그냥 이항해도 상관없어. 근데 대신에 그러면 여기가 0,1이 되겠지? 그냥 그렇게만 써주면 돼. 0, 마이너스 1이 되겠지?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원점 지나게 하는 걸 많이 선호하는 편이야. 그럼 원점을 지나면 뭔가 판단하기 엄청 편해. 그러니까 0,0을 지나고 있는 점을 X축, Y축으로 딱 놓고 시작하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의 선호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생각보다. 그 유형 7번은 이 챕터가 아니죠? 유형 7번은 이 챕터가 아닌데 2,A에서 곡선에 그은 뭐라고 했냐? 지금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잠깐만. 몇 개 남았지, 유형? 그 속도 가속도 전까지? 아씨, 많이 남았네. 33분인데? 너 가야 되잖아. 잠깐만. 뭔가 하나 더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자, 봐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 개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위에다 해놔.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하고 같다. 요거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는 접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접점의 개수가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그럼 접선 세 개를 구해야 되네? 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풀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접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이 있고 2,a에서 접선을 긋는 거잖아. 그럼 내가 뭘 모르니? 접점을 모르죠.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니까 그 접점을 보통 이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접선을 구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접점을 놓고 풀잖아. 그치? 기억나야 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t,t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죠. y-y1은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기울기 f'(t) 3t의 제곱 이렇게 되고 x-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식에다가 a를 집어넣으니까 a-t의 세제곱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2가 들어가죠. 그래서
3t의 제곱에 2-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문제가 똑같아진 거야. 문제가 앞에 문제가 똑같아졌어. 똑같아진 걸 알겠니? 아니야? 똑같아졌는데 A는 이렇게 하면 6t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t, 얘하고 얘가 몇 점에서 만나면 돼? 세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싹 이렇게 그려질 텐데 A가 어디에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세 점에서 만나니까 접점이 세 개가 있으니까 접선도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접점이 세 개가 있으니까 접선도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죠? 아, 머리 아파. 오, 머리야. 잠깐만. 답 좀 구하자. 이거 답 한 번만 구해봅시다. 왜냐면 내가 다른 거 하나 뭐 설명하려고 했어서. 답 하나만 구해봅시다. F'T 써도 되나? 뭐 써도 되죠 뭐. F'T 쓰면 되죠. 얼마냐면 12t 마이너스 6t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 0하고 2인가? 마이너스 6t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0과 2죠. 여기가 얼마냐면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참 빨리빨리 해봅시다. 여기가 0이면 얼마냐면 0이겠죠. 그 다음 여기가 2이면 얼마가 되냐면 6, 4, 24에서 8이 16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8인가? 네, 8 이렇게. 그러면 세 점에서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맞습니까? 됐죠? 됐죠? 자, 지금 내가 이것만 풀까 고민하다가 한 거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봐봐요. 내가 그러면 접선의 개수를 직접 3개가 되는 영역을 찾아서 그냥 답을 해드릴게요. 봐봐요. 지금 이 문제라서 쉬운 거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제여서. 뭐냐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내가 옛날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y는 x 세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샥 이렇게 갑니다. 알았죠? y는 x 세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변곡점이 얘야. 왜냐면 이 원점 대칭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변곡점이야. 그러면 변곡점은 f'x가 0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날 때 얘가 접선이야. 접선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죠. 3차 함수가 파바박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면 걔를 지나는 애가 3차 함수에서 앞이 어쩌 접선이야. 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저게 접선이라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래. 그럼 이가 y는 x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변곡점에서 저 노란색이 접선인 거야.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냐? 내가 그리고 그때 혹시 이거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접선이 3개가 있으려면 그 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접선은 곡선 위에 있으면 2개가 되고 변곡점 위에 있으면 1개밖에 못 그리고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리면 2개가 되고 이 안쪽 오목하게 돼 있는데 볼록하게 돼 있는 거 볼록하게 돼 있는 데서 그리면 1개밖에 못 그리고 이 안쪽에서 그리면 1개밖에 못 그려. 그리고 바깥에서 그리면 3개고 이 바깥에서 그리면 3개입니다. 혹시 이거 내가 말한 적 있니? 우리 반에서 했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개수를 긋는 방법이 뭐라 해야 되냐? 영역이야. 그래서 접선을 그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얘는 뭐냐면 곡선 위에서 그리면 2개가 그러죠. 하나, 둘 이렇게. 알았죠? 이런 점 위에서 그리면 하나가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여기 스스로 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저 위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서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이요. 이쪽. 요쪽이요. 이렇게 부드러운데 안쪽이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3개를 그어야 되는데요. 접선을 3개를 긋는데 내가 어디가 정해져 있냐면 x가 2가 정해져 있어. 얘는 2에서 움직여야 돼. a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a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a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저 변곡점에서 3개 그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어? 여기가 3개 그을 수 있어. 여기가 3개 그을 수 있어. 어디야? 거기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8이거든.
여기. 이 영역. 이 영역이 쪽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세 개 그을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이게 뭐냐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영역이 세 개를 그을 수 있는 거야. 이쪽은 하나밖에 못 그어. 이쪽도 세 개 그을 수 있고 이쪽은 또 하나밖에 못 그어. 알았죠?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혹시 이런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이걸 해달라고 낸 거야. 알았죠? 접점의 개수가 3개인 거니까 실제로 이게 딱 지금 이 유형에 맞는 풀이잖아. 그치? 이걸 해달라고 한 거고 혹시나 싶어서 이걸로 보면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만 세면 돼. 끝이죠. 0에서부터 8. 그 사이의 끝.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7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풀이 알면 좀 더 편하긴 하죠. 알았죠? 선생님, 그러면 저게 3차 함수가 저게 아니면 어떡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3차 함수가 저게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할 때는 그래서 변곡점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이렇게.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면 얘가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 근데 이 문제 또한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그래, 그렇게 풀어도 돼. 알았지? 이 챕터에서 주어진 대로 여기가 지금 y는 x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식이 개 간단하니까 대표 유형인 거지 좀 더 복잡하게 낼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때도 그냥 접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문제 풀면 충분히 알았지?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이게 너무 쉬워서. 이게 x의 세제곱에서 이게 너무 쉽잖아. 그치? 너무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너희들이 어쨌든 미분을 하게 돼 있어. 미분을 하게 돼 있고 변곡점은 어디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냐면 꼭지점에 2차 함수의 그 꼭지점에서 갖는다라고 이야기했던가 기억나니? 꼭지점에서 변곡점을 가져. 이게 최소값이라서. 그래서 기울기도 저때가 최소값이야. 알았죠? 기울기 이때 최소값. 왜냐면 이게 f'x인데 f'x의 꼭지점이 최소값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기울기의 최소값이라는 소리야. 미분계수의 최소값이니까. 그럼 이때 요 기울기가 최소라는 소리야. 이 통틀어서. 혹시 이해됐어? 나머지도 기울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음수가 되고 다시 양수가 되는데 요 점일 때 여기 꼭지점이거든.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 값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그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저 변곡점을 내가 구할 수 있고 미분계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거든. 그럼 똑같은 논리로 만약 2,a가 여기 있다고 치면 걔도 구할 수 있긴 해. 여기가 x가 2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과 여기 3차 함수의 교점 사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편한데 또 이 경우에도 사실은 2차, 4차는 여러 가지 산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편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긴 하죠. 여기 문제에서 요청하는 대로 문제를 풀긴 하는데 내가 이제 변곡점을 원래 잘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좀 알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최소다. 이런 정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차차 할 테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쯤 더 하고요. 뭐 수능 갈 때 더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 알아두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가 그런 거야. 저 이제 14번 같은 경우가 3차 함수잖아요. 그쵸? 저 3차 함수 부분에서 이제 0,a에서라고 돼 있으니까 그 0이 정해져 있고 또 a가 순서대로 돼 있는 건데 그냥 뭐 풀던 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이렇게 나와요. 항상 만족시킨다. 단 범위가 제한된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때는 무조건 이항해라 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은 이항을 안 해도 풀리는 경우도 방정식은 이항 안 해도 다 풀립니다. 물론 부등식도 이항 안 해도 다 풀립니다. 아시죠? 이항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4k 이항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항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등식에서는 특별히 무조건 이항해서 푸는 게 나중에 등호 조건 때문에 편해. 여기에 지금 얘가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 등호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보기에 다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게 정말 까다로운 문제에서 등호 조건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 우리가 문제는 풀다 보면.
근데 내가 풀어보니 경험치상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이항하는 게 좋아. 그래야 이 등호 조건 할 때 엄청 이해하기가 편해. 알았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나는 이항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음수가 생길지언정. 음수가 생길지언정. 어차피 이 음수 뭐 그냥 다른 숫자로 치환해버리는 음수 아니잖아. 뭐 마이너스 4K를 A로 치환할 건데 이런 음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그림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프라임 x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의 x가 되고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저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죠. 그런데 저 x가 어떻게 돼?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 비어 있는 걸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이너스 4K가 이쪽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들이 거의 대부분 실수하지 않아.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치?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러면 4일 때 4, 64 4, 24 맞죠? 40 맞아 이게? 뭐 틀린 것 같은데? 아니 잠깐 4는 얼마냐? 16 얼마? 미쳤나봐. 저 얼마니? 4 64 맞죠? 여기 4 들어가면 16 곱하기 6은 얼마지? 96 마이너스 96 이렇게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31 깜짝이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봐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비어있는 애가 나의 판단 기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이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저건 주나마나요. 저런 조건은 저기를 x가 0보다 크다고 하든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x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우리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말은 좋은 조건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쉬운 조건이라는 뜻인 거지. 얘 여기에 있는 이거 하나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크다? 상관없어. 크거나 같다고 해도 상관없어. 즉 제 등호가 있냐 없냐가 나의 근을 구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극소값만 필요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극소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저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살짝 어려워져. 그럴 때는 얘가 훨씬 더 좋아. 해석할 때 이건 거의 실수할 일이 없어. 딱 보자마자 비어있어. 그럼 걔가 들어가면 돼? 안 돼가? 직관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알았죠? 이거는 뭐 나중에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경험치상 무조건 넘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수학의 바이블 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건 4차 함수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건 4차 함수만. 뭔 말인지 알겠죠? 모든 실수, 3차 함수는 모든 실수 안 되고 4차 함수에서 모든 실수, 극소값이 0보다 크다. 극소값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 안 할 건데 빈칸 넣혀가지고. 파이팅. 잠깐만. 야, 내가 증가표 한 번도 안 하니까 우리 애들 증가표 잘 못 그리더라고. 그래서 증가표 나오면 뭐죠? 이러더라고. 그럼 안 돼, 알았지? 증가표 보고도 그래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증가표 상상 기준은 뭐가 돼? f'x가 0 되는 애를 내가 찾아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증가감소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왜 근데 두 개밖에 없을까? x의 제곱이 있구나. x의 제곱이 있으면 여기 뭐지? 뭐냐 이거 감소하겠네. 마이너스겠죠? 감소겠죠? 아마 감소지 않을까? 4참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0이고 여기가 1일 거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녀석 보고 하는데 증가표를 좀 보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 대입해보고 사이에 있는 값 대입해보고 큰 거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의 부호를 판단해주고 보통 f'x의 부호를 판단하고 fx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지. 얘가 음수야? 그럼
그럼 얘는 감소해. 얘가 양수야? 그럼 얘는 증가해. 이렇게 판단하는 증감표도 가끔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아무래도 1에서 가질 것 같죠? 왜냐면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1에서 최소값을 갖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에서만 최소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면 되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등식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x가 gx보다 당연히 다 2항에서 푸는 거겠죠. 그렇죠? 2항에서 다 푸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했었죠? 다 2항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fx가 gx보다 큰 거니까 2x의 세제곱 그냥 2항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미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언제요? x가 0보다 클 때. 이건 한 번만 풀어봅시다. 뭐가 있는지. f'x가 얼마가 되냐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3x가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저 3차 함수가 싹싹싹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네. 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영향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오히려 수학의 바이블에 있었던 것 같네요. 수학의 바이블에 있었거든요. 내가 대표 문제 풀 때. 저기 경계선이 영향을 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심플하게 그냥 저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일단은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의 활용까지 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속도는 몇 개 없을 거예요. 네. 속도는 몇 개 없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